첫 번째 사건,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요. 지난해 10월에 우퍼 스피커라는 것을 천장에 설치한 뒤에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소리 모음을 튼 사건입니다. 이 우퍼 스피커라는 건요, 이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이 스피커입니다. 진동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뜹니다. 그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부부는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. 진짜 정말 이 층간소음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부가 사용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. 그 소리 잠깐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. 자, 조금만 자, 이런 소음이 한 달 넘게 계속됐다는 거예요. 자, 이 기자, 만약에 아랫집에서 이런 소리가 한 달 내내 들린다,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이렇게 신경쇠약이 올 것 같고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이게 진짜 생활 소음까지야 뭐 가령 뭐 물 내리는 소리? 물을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. 뭐 이런 소음까지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틀었다고 합니다.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. 귀신의 집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저 우퍼가 원래 베이스를 세게 때려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헤비메탈 같은데 많이 쓰이거든요. 메탈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, 중저음. 뭐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듣는데 그런 음악도 틀고 거기에 더해서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을 틀었다라는 건데요. 아까 지금 소리 처음 들은 거 있죠? 그걸 12시간짜리였다거든요. 중간중간에 메탈이랑 귀신 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거죠. 그 메탈도 그냥 메탈이 아니고 데스 메탈이었답니다. 짱짱짱짱짱짱 뭐 이런 거예요. 그런 게 이제 저 귀신 저거 그런데 말이죠, 소장님. 네. 저런 소리가 일단 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. 윗집에서 그렇게 오죽했으면 저렇겠냐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일단 저런 소리가 한 달 내내 계속 들으면 약간 신경쇠약이나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. 사실 아까 그 막 뭐 끄는 소리 이런 것도 저도 한 10분 들어도 너무 예민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 막 소리가 밤마다 들리는 거예요. 그러면 잠은 다 잔 거잖아요. 뭐 이렇게 꽂고 막 이렇게 잘 수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막 그런 막 메탈 소리 들리고 밤에는 귀신 소리 들리고 이러면 사실은 일상의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신경쇠약 증상이 있을 때는 보면 정말 작은 소리도 너무너무 크게 들린다는 분들이 있으세요. 똑똑똑 했던 소리 꽝꽝꽝으로 들리니까 저런 소리로 이미 막 순간에 예민해져 있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틀어놓으면 나중에는 진짜 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우퍼 스피커라는 게 그 포털 같은 데서 딱 검색을 하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 이렇게 딱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로 정말 많은 또 이렇게 층간소음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돌려주시던데 자 그래서 승현님 그럼 이 부부 지금 아래층 가정입니다. 이 부부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까?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이 된다라고 경찰에서 말을 했고 법원에서도 스토킹 처벌 혐의로 이제 이 아래층에 있는 부부를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. 과연 이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간다는 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처벌 선례를 만들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스토킹을 굉장히 희화화시킬 수 있거든요. 사실 어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범죄가 스토킹인데 이런 아랫집, 윗집 층간소음까지 스토킹으로 가면 스토킹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좀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고 저는 스토킹 처벌법은 좀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이게 그 사반 이메일로 많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
이 어떤 우리 변호사님들의 뭐 어떤 법적 어떤 솔루션 이런 걸 묻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.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어떤 변호사도 결국 이사를 갔다.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법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사실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 같은 도 마련을 하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시청의 해결센터, 상담센터도 만들었지만 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는데 저는 이거 만들어서 이걸 또 층간소음 해결료로 파시는 분들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그것까지 부축해서 어쨌든 그것도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많이 넘어가 버린 거죠.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내라고 선고를 했습니다. 이 정도 기간으로 이거 피해자들 고통이 너무 심했다. 그래서 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벌금 700만 원에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라 그랬는데 40시간이면 이거 나눠서 하면요 몇 주 걸립니다. 예. 자, 승현님. 네. 그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. 근데 이게 층간소음 대책법이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뭐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아파트 사용 검사 전에 이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 제도가 골자예요. 만약 미달이 됐다. 그러면은 보안 시공 혹은 입주민에게 그 건설 시공사가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며칠 전에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대책,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 그게 법이 계속 바뀌어 갔어요. 그래서 밑에 있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장치, 그냥 보완제를 좀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었는데 또 시공하다 보면 그 보완제가 제대로 충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층간소음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. 사실 두 가지잖아요. 정말 조심해도 정말 시공 자체가 잘못되어서 밑집에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후에 이렇게 보완하게끔 만드는 건 저는 굉장히 박수쳐 드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저는 판사님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층간소음이 나오면 좀 강력하게 이렇게 손해배상 금액을 좀 물론 전보배상이기 때문에 손해난 게 없으니까 위자료로 가겠지만 좀 강력한 어떤 보상금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계속적으로 좀 녹음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채정을 좀 하셔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낫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법대로 하자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. 법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양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는데 공동체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.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네요. 우퍼 스피커는 윗집한테만 위층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집들한테도 다 피해가 가는 거니까요. 그거는 좋은 묘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